미주 소식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도인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첫 긴급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새로운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한다는 겁니다. 결의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 형태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한 외교부 장관은 모든 이사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에 심각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 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잔 라이스 미국 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은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will not be tolerated, and they will be met with North Korea's increasing isolation and pressure under United Nations sanctions.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태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본부 인근의 북한 대표부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는데 신선호 북한 대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대표부로 출근했습니다. 안보리가 최종적인 대북 조치를 확정하는 데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일제히 정규 방송을 끊고 북한 핵실험을 특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각국 언론이 주목한 지점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과 도쿄, 북경 특파원을 연결해 신속하게 특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업적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면서 3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Cutting off Chinese aid which goes to the North Koreans, is that likely to happen? There's an impetus for China to rethink about their shielding and protecting North Korea.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 공개적으로 반항한 행동이라며 핵실험을 해도 중국의 기존 셈법이 바뀌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을 한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核実験をアメリカとの交渉の切り札にする狙いがあると指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의 BBC 방송도 핵실험이 겨냥하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 봉황TV는 인터넷에서 3차 핵실험 장소가 중국 접경에서 멀지 않은 점을 들어 핵물질 유입을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강행한 크리스토퍼 도너가 오늘 경찰의 포위망에 휩싸여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민간인 2명과 경찰 1명을 총격 살해하고 경관들의 총격을 가한 크리스토퍼 도너가 경찰의 포위망에 휩싸인 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도너가 경찰에 발각된 시각은 오늘 오후 12시 20분. 빅베어 지역 클럽뷰 드라이브에서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한 목격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8번 프리웨이를 타고 도주하는 도너를 대기 중이던 경찰이 차단하려 했지만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총을 쏘며 계속 트럭을 몰아 차단로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어 그는 트럭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30분 가까이 총격전이 벌어져 경관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다쳤습니다. 빅베어 인근 앤젤러스 오크에 잠입한 도너는 긴장감 속에 경찰과 반나절 가까이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상관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 도너와 경찰의 대치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시 첫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3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네이버후드 리프트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웰스파고은행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430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구입한 집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한 가족. 지난해 처음 도입된 네이버후드 리프트. NL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181 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LA시 지역으로 제한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한 가구당 $30,000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NL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은 지원금으로 다운 페이먼트나 융자 수수료, 클로징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채무자가 5년 내에 그 주택을 소유할 경우 $30,000에 대한 체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 보조인 겁니다. Over the last 12 months, I'm pleased to say that we've given away over $5.4 million. 웰스파고에서 지원하는 NL 프로그램은 중간 소득층에게만 제공돼 LA에 거주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수입이 $67,000에서 $101,000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낮은 저소득층은 페이먼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지만 중간 소득층에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can see the neighborhood lift program impact on everyday Angelenos, and the result of this effort is visible all across the city. 또 LA 주택국 등 연방 정부기관 역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LIPA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LA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해 추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임기 첫 국정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점화하자고 말하며 중산층을 일으켜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신 국가와 인종 그리고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다시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올해 LA시 선거를 앞두고 민족학교가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부모님의 한 표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우편 투표를 권장하고 1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투표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족학교 측은 오는 3월에 있을 예비선거와 5월에 있을 본선에서 많은 한인들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건강정보센터가 헬시웨이 LA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오는 2014년부터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헬시웨이는 올해 안에 가입을 하면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센터 부속진료소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무료 신청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전통적 민화를 소재로 한 독특한 전시회가 LA에서 열립니다. 장용주 화가의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는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와 과거,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그대로 화폭에 담아 평소 접하기 힘든 새로운 미술 양식을 선보입니다. 옛날 그림을 접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로 동양화적인 요소도 있는데 굉장히 서양화적인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 전시회는 윌셔 블루바드와 샤토 플레이스에 위치한 리앤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